자,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일 수요일. 자, 10월의 첫날입니다. 자, 테슬라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지금 테슬라는 현재 450달러 돌파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공교롭게도 이 450불에 옵션 매물이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으려고 지난주부터 해서 여러 차례 지금 시도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단기적인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9개월 동안 이 테슬라 주가가요, 300달러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새 400달러에 지금 올라와 있죠. 자, 여러분들 10월에 중요한 발표들이 있습니다. 특히 10월 초에 있을 출고량 결과만 좀 잘 나온다면요, 테슬라 주가가 470달러를 찍고 나서 이제는 500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지난주부터 여기 보시면 크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 조정이 지금 마무리 국면에, 자 보세요. 여기 이 두 개 장대 양봉 뽑을 때 일론 머스크의 250만 주 내부자 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급등하고 나서 여기서 크게 박스 내에서 지금 조정 중에 있죠. 이게 마무리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10월 출고량 발표라든지 해가지고 이런 뉴스를 기점으로 추세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발산할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테슬라가 이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전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외신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중요한 내용을 좀 같이 공유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좀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까지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세력들의 포지션부터 보면요. 일단 다가오는 옵션 만기일이 언제죠? 옵션 만기일. 자, 바로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한국 이 개천절이죠. 이 금요일 옵션 만기일 기준 포지션, 세력들의 포지션을 보면요, 450달러에 이 콜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450불에 얘네가 걸어놨단 말이에요. 깔아놨어요. 그래서 450달러에 꽤나 많은 매물이 잡혀 있어서 한 방에 450달러를 뚫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뚫었단 말이죠. 9월 29일. 엊그제였네요. 이렇게 한번 뚫었고, 워낙에 이 매물 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뚫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만간에 뚫고 나서 450 위에 안착을 할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테슬라 주가는요, 이 450달러, 이게 핵심 변수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옵션 투자자들은 콜 계약과 풋 계약을 통해서 수급을 조절을 하는데요. 이 옵션 포지션의 힘이 테슬라 본주의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풋옵션을 보면요, 430달러에 깔려 있어요. 그 말인즉슨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30달러의 풋옵션, 그리고 450달러의 콜옵션이 잡혀 있어서 크게는 430과 450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크게는 아무리 빠져도 얘가 뭐 갑작스런 매크로 이슈가 있어서 빠져도 430 밑으로 빠지기는 어렵고, 그리고 450선은 또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450을 이제 뚫고 나서 안착을 하면요, 여러분들 470까지는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왜냐면은 그 450 다음에 아무 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뚫어주면은 470까지는 순식간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은 주가가 오를수록 가치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 450 위로 강하게 안착하면요, 매도 측이 위험을 줄이려고 테슬라 본주를, 현물을 추가 매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마 스퀴즈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는 콜옵션을 판 쪽이 주가 상승을 해지하기 위해서 실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상승세가 더 키우는 현상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2020년 에코프로라는, 한국에 있는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10만 원부터 150만 원 넘게 올라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퀴즈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현상이죠. 감마 스퀴즈, 숏 스퀴즈 비슷한 현상입니다. 본인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본주를 더 사기 때문에 본주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 상품이 좀 재밌고도 무서운 상품이죠. 자, 무튼 테슬라가 450 여기 벽을 뚫으면요 470까지 열려 있다. 그러면은 470을 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3분기 출고량 실적이 좋게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2025년 3분기 컨센서스가 43만 대예요. 뭐 이거를 반올림하면 44만 대까지 나와주는데 지금 뉴스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자, 골드만삭스 이거 지금 최근에 또 나왔거든요. 리포트가 나왔는데 월가에서는 바로 직전까지 이 3분기 출고량을 43만 9,800대 이런 식으로 컨센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증권사들이 부랴부랴 이 43만 대보다 더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수치 상향 조정으로 또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기존 예측치였던 43만 대에서 45만 5천 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거는 업계 추정치를 웃도는 수치죠. 그러면 이 43만 대라는 수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자, 우선 이 43만 대라는 자료는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약 13%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7,500달러의 EV 크레딧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조금을 더 이상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3분기에 몰릴 거라는 얘기죠. 근데 수요가 3분기로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 23%라는 성장률이 과연 합리적이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25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38만 4천 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1분기에서 2분기 성장률 14%대입니다. 그런데 3분기 성장률이 13%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전기차 이제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 땡겨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다 땡겨 쓸 건데 오히려 전분기보다 성장률이 더뎌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성장률이 지난 분기 대비해가지고 한참 높을 때는요. 많게는 29%, 20% 후반대에서 35%까지나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15%에서 18% 이렇게 나올 때도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13%, 14%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도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가 아니냐. 합리적으로 이런 의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3분기에는 EV 크레딧이 사라진다. 이걸 봤을 때도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월가에서 지금 이 성장률 수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고 심지어 애널들이 뽑아낸 예측치 중에 가장 공격적인 숫자가 46만 대입니다. 여전히 적은 숫자죠.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은 테슬라 주가가 또 랠리가 또 쉽게 가능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래서 이거랑 옵션 가격 같이 보면은 옵션 가격도 현재 470불, 450 깨면은 470입니다. 470불에 또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3분기 출고량 숫자가 서프라이즈하게 찍히면은 이 450 깨고 470까지 무난하게 찍으러 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최신 뉴스 좀 떠주고 있는데요. 테슬라 TP 프라이스 타겟 목표가가 레이즈 올랐다. 어디까지? 490불까지. 자, 놀라운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 월가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웨드부시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500불에서 600불로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490불. 자, 이게 카나코드에서 이거를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이게 490불이라는 숫자도 놀랍지만요. 원래는 330불이었습니다. 330불에서 490불로 대폭 상향 수정을 한 거예요. 대박인 거죠. 자, 월가의 강세론자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500불에서 600불로 이렇게 한 사람이 보통은 강세론자인데요.
지금 이 490불로 상향 조정한 카나코드 같은 경우는 이 강세론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왜 얘네는 테슬라를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냐? 첫 번째로는 차량 인도에 대한 성장, 이 둔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뭐 글로벌 수요 불확실성도 있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라든지 가격 인하 압박을 이유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는 마진에 대한 압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기차 가격 전쟁, 그리고 배터리 원가 부담 때문에 자동차 부문 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점을 크게 경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FSD 상용화 지연되는 거를 이유로 삼았습니다. 테슬라의 FSD 사업이 이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는 게 지금은 먼 미래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들었고요. 거기다가 테슬라가 하는 에너지 사업,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가 좀 적게 잡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메가팩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에너지 부문은 성장 잠재력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모가 작아서 이거의 기업 가치 반영에 이거를 시킬 만한 얘네가 돈을 벌고 있냐. 아주 보수적으로 이유를 잡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테슬라의 미래, 성장에 관한 이런 부분을 아예 다 밸류에이션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지금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여기에 집중했던 회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놀랍게도 330불에서 490불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는 차량 인도 전망을 상향시켰다라는 겁니다. 실제 인도량이 예상보다 좋았고요. 하반기 수요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입장을 이제 바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에너지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메가팩 판매와 대규모 ESS 프로젝트 계약이 본격화되면서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이 이제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의미 있게 기여한다라는 평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AI, 로보틱스 이쪽에도 기업 가치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FSD V14 업데이트했죠. 이것과 로보택시 청사진이 가시화가 되면서 카나코드도, 그 보수적인 카나코드도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자, 이제는 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낮추고 앞으로 AI 그리고 모빌리티 이런 플랫폼 쪽에 가깝다라고 분석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카나코드는 이 테슬라를 전통적이라고 하면 웃기죠. 전기차 회사니까. 이 자동차 밸류에이션으로만 평가를 했다가 이제는 이 에너지와 이 AI 로보틱스 이쪽의 밸류에이션을 좀 더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대폭 이렇게 상향 수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 이 장표를 보시면요. 어떤 장표냐면 테슬라의 이익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 장표입니다. 이 그래프는요. 순이익과 이 조정 에비타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이 두 지표를 나란히 보는 이유는 회사가 과도기를 겪고 있을 때 더 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는 지금 과도기죠.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아직 이거에 비해서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들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해 놓은 게 나중에는 독점적으로 잘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넷 인컴 순이익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어드저스트 에비타라고 해서 조정 에비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에비타 자체가 이 순이익 플러스 이자 비용 플러스 세금 플러스 감가상각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에비타와 순이익의 가장 큰 차이는요. 감가상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비용을 이익에서 빼느냐 빼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왜 에비타가 중요하냐?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실제 현금 흐름 과정에서의 이익을 보려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영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 비용 구조만 따져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래프를 보면 12개월 누적 기준으로는 순이익이 줄고 있지만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조정 에비타는 몇 분기째 지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수준이죠. 이유는 바로 AI 인프라 투자로 감가상각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가 아직 매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이 감가상각비를 뺀 조정 에비타가 줄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실제 영업이익률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보다 1% 하락했지만 조정 에비타 측은 마진이 0.7%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이익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지표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익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뷰들이 지금 또 이런 이익의 질이라든지 뭐 3분기 출고량이라든지 지금 좋은 시그널들이 많죠. 이렇게 뷰들이 전환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한 번에 바뀐다는 거예요. 이번에 카나코드에서 330불에서 목표 주가 490불로 대폭 수정한 거는 이거는 본인들의 뷰를 180도 바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한 번에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뷰들이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기관이라든지 큰손들 자금들이 뭉탱이로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옵션 장기물 960불, 테슬라 960불에 베팅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만기가 내년 만기들입니다. 근데 얘네가 이렇게 960불에 베팅을 한다는 건 내년에 960불 간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냐? 한화로 17조 원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 엄청나죠?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특히 이럴 때 최근에 옵션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수익금 가져가시는데 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좀 조정이 나올 때 다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랫꼬리 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판단이 좀 안 되고 만약에 지금 기회라고 했을 때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같이 좀 공유받아 보고 싶다거나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향후에 테슬라 목표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매도 전략 같은 것도 같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테슬라 혼자 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요. 클릭을 제가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이렇게 해놨죠. 뭐 3가지 다 필요하신 분들은 3가지 다 체크하시고요. 이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들, 이 테슬라 제가 영상으로 다 못 담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무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제가 미국 쪽 다 유료 자료입니다. 유료 자료들을 이게 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기 유튜브에 실제로 띄워놓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미국 자료는 여러분들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한국은 증권사 자료도 다 무료로 풀지만요.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거지 이게 가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번호 01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도 이게 1분이 안 걸렸는데 이거 뭐 직접 신청하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설사 뭐 귀찮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1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신청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여러분들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스닥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 기회를 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면요. 이제 섹터별 1등주를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주도주죠.
제가 테슬라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벌어서 또 테슬라 여기에 수량을 늘리고, 여러분들 테슬라는요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테슬라 몇 개 갖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2025년보다 2026년, 27년 이게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성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끌고 가면서 수익을 제대로 한번 보시면요. 템베거도 이런 데서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좌를 정말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이 보시면서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하셔서 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같이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무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10월 첫날인데요. 테슬라도 그렇고 제가 드리는 이 종목도 그렇고 시장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좀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